10대들의 시선으로 본 이슈, 토론으로 배우는 의회 민주주의. 청소년 주변의 다양한 문제들을 청소년만의 시각으로 토론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민주주의 위원장 도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리들의 민주주의에 참석한 청소년 위원님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조수인입니다. 생각이 다른 건 틀린 게 아니란 소신으로 저의 의견을 당당히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민주주의를 통해 토론의 매력에 흠뻑 빠져든 중1 차송재입니다. 오늘도 의원님들과 함께 토론 즐겁게 하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불타는 의욕을 장착하고 온 원윤서입니다. 의욕만 앞서는 것이 아닌 존중할 줄 아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확실한 논리와 통통 튀는 입담으로 우리들의 민주주의에 활력을 불어넣을 고등학교 3학년 문하연입니다. 저는 학교에선 모범생, 학교 밖에선 프로벨리 선수라고 불리는 초등학교 4학년 신재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토론을 이끌어주실 전문가 조으런 변호사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소년 위원들의 토론이 앞으로 쭉쭉 나갈 수 있도록 제 지식을 총동원해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조으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건강한 토론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배우는 우리들의 민주주의 의회 상식 퀴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는 학교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학교 열심히 다니고 계시죠? 네. 확실한가요? 자, 우리나라에는 의무교육이 있죠. 대한민국의 의무교육 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1번 초등학교 6학년, 2번 중학교 3학년, 3번 고등학교 1학년. 손을 들어주세요. 2번 중학교 3학년이요. 2번 중학교 3학년. 왜죠? 왜 약간 고등 래퍼 같은 데서 보면 래퍼들이 네. 중학교까지만 나오고 고등학교부터는 다 자퇴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유추해봤습니다. 의무교육이나 중학교까지는 어쩔 수 없이 다니고 네. 이제 고등 래퍼 나오려고 자퇴했다. 정답! 네, 정답은 2번 중학교 3학년까지입니다. 우리 조으런 변호사님께서 언제부터 의무교육이 중학교 3학년까지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2001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을 보면 모든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 그리고 3년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 헌법에 보면 또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까지의 교육은 현재 의무교육으로 무상교육입니다. 두 번째 문제 바로 나갈게요. 교육부에서는 주기적으로 교육과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초중고 과정은 몇 년도에 발표된 개정안이 반영된 걸까요? 보기 나갑니다. 보기가 있어요. 자, 1번 2015년, 2번 2017년, 3번 2019년. 하연! 정답은 2019년입니다. 2019년. 가장 최근이네요. 네, 최근에 교육과정이 개편이 됐다고 뉴스를 접한 적이 있어요. 야, 뉴스는 잘 접한 것 같은데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몇 년도에 발표된 거라고 했죠? 땡? 윤서! 우리 윤서 학생? 저는 1번 2015년도요. 2015년에 발표가 됐다. 네. 왜냐면 교과서에서 왠지 모르게 표지에서 본 것 같아요. 표지에 2015년이라고? 네. 내용을 봐야 되는데 쓸데없는 거 찾아봤네요. 정답입니다. 네, 정답은 1번 2015년이고요. 2015년에 발표가 됐고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등학교 교육제도는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고교 무상교육, 2번 고교 학점제, 3번 진로선택 과목. 좀 어렵나요? 저요, 하연. 틀릴 것 같은데? 괜찮아요. 3번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3번 진로 선택 과목? 좀 바꿀까요?
오늘 안 보통 돼. 시험 문제도 바꾸면 틀리거든요. 그럴까요? 네, 선택해주세요. 3번. 그러면 3번으로 가겠습니다. 실제로 선택 과목들을 많이 듣나요? 진로 선택 과목이요? 네. 듣는 것 같아요. 듣는 것 같아요? 본인 지금 고3이잖아요. 이야, 정답입니다. 네, 정답은 3번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조으론 변호사님이랑 저는 동년배 또래이기 때문에 네, 저희 때는 진로 선택 과목이 없었죠? 그렇죠. 이제 네. 진로 선택 과목이 2018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고교 무상교육은 올해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2021년 내년에는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실시된다고 해요. 고교 학점제 같은 경우에는 2022년부터 시행을 해서 2025년도에는 전체 학년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고등학생들도 그 대학교 수업처럼 직접 학점을 수강 신청해서 듣는 방식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교육과정을 우리가 다 따라서 수업을 들었잖아요.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면 우리가 그 학점을 채우기만 하면 선택을 하고 채우면 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우승자는 원윤서 위원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이에요. 감사합니다. 우승 소감 한마디. 이렇게 우리들의 민주주의 토론에 열심히 참여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대표 제안자님을 통해 한번 들어볼까요? 와. 네, 문하연 의원이 오늘 처음 이제 대표 제안자로 참여를 하셨는데 어떤 주제 그리고 어떤 고민을 들고 나왔을지 우리 문하연 의원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12년 동안 학교에 다니며 가슴속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왜 대학교에 가면 시간표를 자기가 혼자 짤 수 있다는데 초중고 학생들은 왜 학교에서 짜주는 대로 수업을 해야 할까요? 반갑게도 5년 뒤부턴 모든 고등학생이 스스로 시간표를 짤 수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엔 고등학교부터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짜여진 대로 공부하는 것보다 자신이 학교 시간표를 정해서 공부하면 더 능률이 늘어날 수 있을 텐데 왜 중학생, 초등학생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요? 모든 학생이 학교 시간표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짤 수 있도록 학교 시간표 자율제를 도입해주세요. 야. 네, 우리들의 민주주의 오늘의 주제는 학교 시간표 자율제입니다. 이제 몇 달 후면 고등학교를 졸업할 문하연 의원이 이런 주제를 내놨다는 게 좀 의외기는 한데요. 네, 어째서죠? 저는 못했지만 후배 위원님들이 꼭 해봤으면 좋겠어서 제안했습니다. 저도 이 제도가 있었으면 훨씬 더 학교 생활이 보람차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서요. 우리 맏언니의 진심을 오늘 참석한 동생 위원님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금부터 청소년 위원들의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은 제가 힘드니까 3교시까지만 수업을 하고 끝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차라리 그 시간에 체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체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요? 14살인데 한 140년 정도 돈 닦고 오신 분 같아요.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이를 안 보시는 소리가 지금 여기까지. 네. 학교 시간표 자율제를 도입해주세요. 하나, 둘, 셋! 전학년 학교 시간표 자율제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될 텐데요. 이 이야기를 풀어가기 위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초중고 필수 과목 필요하다, 아니다, 필요 없다 입니다. 자, 먼저 우리 조으론 변호사님, 그 초중고 수업 시간이나 배우는 과목들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교육부에서 정기적으로 교육과정 개정안을 발표합니다. 이 교육과정은 그 교육과정의 방향을 제시를 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법이나 지침 같은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초중교가 교과목을 편성하고 수업 시간을 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최근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한 예로 2018
2018년도에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과정 사이에 안전이라는 과목이 신설이 됐고요. 또한 중학교 과정에 있어서는 필수 과목으로 정보가 추가되기도 하였습니다. 네, 지금은 초중고학교 공부의 큰 틀은 같은 학년 학생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건데요. 전학년 학교 시간표 자율제와 필수 과목이랑 서로 반대되는 개념인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청소년 위원님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필수 과목이 무조건 모두에게 필요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진로가 예체능 쪽이거나 아니면 또 자신의 꿈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있다면 모두에게 필요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인 생각인데요. 언니 친구 중에 축구 선수가 있는데 그 축구 선수가 다니는 고등학교는 성적이 떨어지면 그 경기를 출전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밤 10시까지 늦게까지 축구 연습을 하고 돌아와서 공부를 한다는데 너무 피곤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조수인 위원에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전에는 별로 좋아하지 않다가 최근 들어 좋아진 과목이 있을까요? 저는 역사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려울 텐데. 만약에 역사가 필수 과목이 아니라면 역사를 좋아지게 되는 시간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필수 과목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성재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초중고 필수 과목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필수 과목이 쭉 존재하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신이 원하는 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학교 시간표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되면 학습 과목에 제한이 있는 건 세상의 이치에 맞다고 봅니다. 야, 세상의 이치까지 나오고 우리 차성재 위원이 중학교 1학년 14살인데 한 140년 정도 돈 닦고 오신 분 같아요. 학생이면 누구나 지금 내 학교 시간표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생각해 본 적이 있을 텐데 청소년 위원님들은 어떤가요? 저는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차라리 그 시간에 체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체육 과목을 좋아하는군요. 네. 저는 제 시간표는 지금도 체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요?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과목 제일 좋아해요? 저는 다들 싫어하실 것 같은 과학을 굉장히 좋아해요. 과학,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유일한 초등학생인 신재나 위원님의 의견도 궁금해요. 저는 수학이 복잡하고 숫자 계산하는 게 재미없어서 빼고 외워야 할 게 많은 영어랑 역사도 빼고 싶어요. 그리고 월요일은 제가 힘드니까 3교시까지만 수업을 하고 끝났으면 좋겠어요. 야, 공부 시간을 요일별로도 조정하고 싶다는 파격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월화수목에 많은 과목을 몰아넣고 금요일엔 일찍 교문에 나서고 싶어요. 그러면 월화수목에 저보다 수업이 일찍 끝났던 친구들을 보면서 느꼈던 그 설렘 아시나요? 그 설렘을 금요일에 싹 날려버리고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실제로 이제 대학생 언니 오빠들은 그렇게 주 4일째로 이제 수업을 듣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그럼 우리 신재나 위원은 필수 과목은 필요 없다라는 쪽의 의견이신 건가요? 마음은 그런데 머리로 생각할 때는 필수 과목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싫어하는 과목을 다 빼면 예체능 과목밖에 안 남으니까 그건 문제일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다 뺐잖아요. 하지만 이제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필수 과목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네, 초중고 필수 과목 필요하다, 아니다는 현재 그럼 3대2로 필요하다에 더 많이 손을 들어주셨어요. 학교 시간표를 학생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해도 필수로 공부해야 할 부분은 일단 남겨놔야 한다는 얘긴데요. 자, 그럼 두 번째 토론은 학교 교육에 자주 오르내리는 내용이죠. 전학년 학교 시간표 자율제 도입을 위해 수준별 수업은 필수다. 필수는 아니다. 입니다. 수준별 수업 이미 일부 과목에 도입한 학교도 있고요. 수준별 수업은 결국 소위 말하는 무혈반으로 아이들을 나누는 것이다, 이런 논쟁이 있기도 하는데요. 학생이 스스로 시간표를 짜는 다른 나라의 경우 학생들마다 과목별 수준, 즉 학습 진도가 다른 거죠. 한 예로 이제 캐나다를 보면 학생들이 반을 옮겨 다니면서 각 과목에 선생님이 계신 교실에 가서 수업을 듣습니다. 이제 과목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을 위한 필수 과목,
그리고 개인의 진로나 적성에 맞는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과목 이렇게 나뉘고요. 또 진도나 수준에 따라서 그 과목들을 자기의 마음 그리고 자기의 성적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보통은 이제 저학년 때는 이제 필수 과목을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이제 고학년이 될수록 실질적으로 자신의 적성이나 진로에 맞는 과목들을 선택해서 그렇게 짜곤 한다고 합니다. 네, 같은 학년인데도 과목 진도가 다르다. 사실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남과 저를 비교를 하는 것이에요. 네. 친구는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이런 건 제가 엄청 싫어하는 것인데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의욕이 확확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수준별 수업을 듣게 되면 학교에서도 조차 서로서로 비교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옳지 않다고 봐요. 저는 조수인 의원님의 의견과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해보지 않은 사람의 편견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닌 혁신중학교에서는 수준별 수업을 했었어요. 수준별로 수업이 있고 나서 더 소수정예가 될 수 있었고 또 학습 능률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상중하 중에 어떤 반이었나요? 당연히 상반이었죠. 네. 상반이니까 좋았다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저도 중반으로 떨어졌을 때 네. 더 열심히 노력해서 상반으로 올라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성적이 더 올랐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우리 깜찍이 막내위원회의 생각을 한번 들어볼까요? 제 경험을 이야기하자면 제 친구가 영어도 말을 잘 하니까 엄마가 저한테 너도 영어에 좀 신경을 써.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 친구는 영어는 잘하지만 춤은 잘 못 춰요. 엄마에겐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이 보였나 봐요. 이렇게 수준별 수업이 도입되면 저는 괜찮아도 엄마의 잔소리 때문에 힘들 것 같아요. 야. 저도 누군가 야 제가 너보다 잘하잖아 너 낮은 반이잖아 이러면 있던 의욕도 푸시시 꺼져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반대입니다. 네. 자, 이쯤에서 우리 부모님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님들, 전학년 학교 시간표 자율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 VCR 보시죠. 전학년 학교 시간표 자율제, 본인들이 스스로 정하는 자율제가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찬성. 일단 자기가 원하는 거 하고자 하고 싶어 하는 거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계획을 세운다는 거는 어느 정도의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아직 그 초등학생 이하 초등학생 정도면은 그거를 선택하기에는 아직 조금 더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부모가 볼 때에는. 저는 역사를 되게 싫어했거든요. 왜냐하면 암기를 너무 싫어해서 그런 건 진짜 안 하고 싶었는데 있었잖아요. 할 수 없이 했지만 지금 나이 먹어보니 역사가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뭐 학교에서 정해준 대로 하면서 내가 어떻게 그 아이에 맞는 성격에 맞는 취미에 맞는 뭐 그런 게 있을 때 그때 가서 고등학교 때 가서 생기지 않을까요? 중학교 때까지는 결정하기 전까지의 그런 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가서 자기가 원하는 그 과목은 정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체적으로 초중고 중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필수 과목을 필요로 하시는 것 같네요. 하기 싫은 것도 해야 한다. 시간표 자율제가 도입이 되면 지금 학교 수업들은 필수 과목은 필요하다. 저는 이 교과 과정이 다 맞다라고는 생각은 안 해요. 그래도 베이스는 아이들이 원하는 것보다는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나라의 말은 알아야 되니까 국어는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필수적으로 지금 이 다음에 커서 자기가 어떤 일에 종사를 하게 되든 간에 영어는 공통 용어이기 때문에 또 해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 수학은 저는 여기서 빼고 싶기는 해요. 국영수 중에 수학은 제외하셨어요? 이제 커서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을 적용해서 사용하지는 않아요. 뭐 할 때만 쓰세요? 물건 살 때. 마트 갈 때? 네, 마트 갈 때, 용돈 줄 때,
요 정도의 단위만 알면 되기 때문에. 맞아요. 본인이 싫어하시는 거 아닐까요? 어머니 세대 때 저는 있었다면 자율적으로 있었다면 저는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랬을 거예요. 그랬는데 후회하기 때문에 이제 나이를 먹고 사회 경험도 해보고 사람들하고 살아보니 공부해야 할 건 해야 되더라고요. 저는 사회 진짜 싫어했거든요. 너무 솔직했나 봐. 나 이거 우리 딸 보면 어떡하지? 이거를 편집을 안 하시고. 깨방정이시네. 얘들아, 학교는 꽁으로 가는 게 아니야. 엄마 아빠 돈 많이 들어간다? 그런 거 꿈꾸지 말고 제대로 공부했으면 좋겠어. 부탁이야, 얘들아. 이를 안 무시는 소리가 지금 여기까지. 네. 우리 부모님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떤가요? 동의하시나요, 다들?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진짜요? 아, 네. 네, 오늘 전학년 학교 시간표 자율제 찬성 그리고 반대 이제 최종 선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우리 청소년 위원님들의 선택 과연 토론을 통해서 의견이 처음이랑 바뀌었을지 아니면 그대로 본인의 의견을 유지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우리 비장의 카드를 펼칠 위원님 계시나요? 저요. 자신이 시간표를 짜는 건 물론 학생들에겐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자기 생각이 뚜렷하지 않은 시기라서 이 시기에 도입이 된다면 자칫 부모님의 시간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졸업할 때는 저도 좀 의젓해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중학교 들어와 보니까 또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도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저도 그래요. 저 34살 때 의젓한 줄 알았는데 똑같더라고요. 철들면 안 돼요. 네. 저는 이제 겨우 4학년인데 고등학교 때까지 기다리는 건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신재나 의원이 아직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중학생이니까 자유학기제를 하려고 직접 신청해 봤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신청하는 대로 선착순으로 해야 되니까 굉장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런 일을 직접 겪어보니까 전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는 건 중학생에게도 조금 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원윤서 위원의 말을 듣고 있으니까 저도 대학 때 그 수강 신청 기간에 그 선착순의 공포가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우리 변호사님도 겪으셨나요? 그쵸. 이제 원하는 과목을 그 선착순 시간 안에 못 들어가면은 다음 학기에 들었어야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표가 막 못생기게 꾸며지고 해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기억이 나네요. 우리 차성재 위원님은 어때요? 어차피 대학생이 되면 스스로 학교 시간표를 짜잖아요. 네. 그런데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이 수업을 짜는 능력을 길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랬나요? 자, 이제 주제를 발의한 우리 문하연 위원님, 전학년 학교 시간표 자율제에 대한 마무리 정리 발언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많은 학생이 자신의 꿈과 학교를 별개로 생각합니다. 학교 수업으로는 자신의 재능이 무엇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찾을 수 없다고 여기는 거죠. 여기엔 학교가 짜주는 대로 수업을 따라간 게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180도 바꿀 수 있는 키가 바로 학교 시간표 자율제 아닐까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찬성이냐 반대냐 결정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다들 마음의 결정하셨죠? 네. 자, 그럼 최종 선택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야, 4대 찬성 4표, 반대 1표. 우리 조수인 학생만 시간표 자율제 반대 의견을 결정을 하셨습니다. 문하연 위원의 의견은 이로써 찬성 4표 통과되었습니다. 오늘은 전학년 학교 시간표 자율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다들 어떠셨나요? 저는 처음 주제를 볼 때부터 찬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 어머님들 영상이 나올 때 잠깐 위협을 느꼈다가 마음이 흔들렸었구나. 네, 다시 그래도 붙였습니다. 오늘 네.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주제에 유일한 반대표를 던진 우리 조수인 의원님
네, 저는 학교 시간표 자율제에 원래는 찬성을 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국어, 뭐 영어, 수학 정도는 필수적으로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바뀌어서 토론해본 적은 처음인데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들의 열띤 토론을 지켜본 우리 조으론 변호사님의 소감도 궁금하네요. 선택 과목이나 고교 학점제 같은 경우는 저나 도티님이 학교 다닐 때는 없었던 것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런 얘기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다는 게 부러웠고요. 또 교육 과정이 그만큼 학생들의 요구에 맞춰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합니다. 청소년 위원분들의 열띤 토론 덕분에 아주 알찬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민주주의는 더 다양한 이야기들로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